예, 돈 잘 버는 증권맨에게 듣는다. 시황 분석 전략 세웁니다. 4월 또 실적, 외국인 이런 게 시장의 키워드죠.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차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휴장이기도 하겠지만 국내 증시가 오늘 조금 혼조권으로 가는데요. 예, 이번 주 시장 대응 전략 말씀해 주십시오. 네, 작년 같은 경우에 미국 소비 경기 회복이 기업 생산 경기 회복으로 지금 올해 이어지고 있는 국면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미국 기업의 투자 관련된 회복세가 대한 기대감 상당히 높은데요. 바이든 정부의 2.2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 계획 발표와 2008년 이후에 최저 수준까지 낮아진 미국 기업의 매출액 대비 캐펙스 비율입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소비보다는 오히려 투자 증가율이 굉장히 높게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치들이 이제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보다는 투자에 조금 더 핵심적인 어떤 변수를 둘 수 있겠습니다. 아마 미국 투자와 소비 증가율의 격차가 올해 2분기 정점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최근 여타 국가들 대비 상대적으로 빠르게 상향 조정된 미국의 경제 성장률로 인해서 최근에 이제 진행된 달러 강세가 성장 동력이 투자라는 쪽으로 관심이 이어지면서 결국은 달러 강세가 다소 진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4월적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국내 증시 내에서 외국인 순매수 추이와 연관성이 가장 높은 MSCI 전 세계 대비 국내 12개월 예상 EPS 상대 지수가 재차 상승 전환을 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국내 기업의 이익 추정치 개선이라든지 외국인 수급 개선을 기반으로 인해서 코스피는 아마 이전 고점을 다시 돌파하기 위한 상향 조정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미국이 투자를 주도할 업종을 좀 먼저 면밀히 살펴본다면 결국 통신 서비스라든지 미디어, 원자재, 그리고 자동차 부품이나 소프트웨어 업종을 들 수 있겠는데 이와 관련된 국내 수출주 관련된 업종은 반도체, IT 가전, 자동차라든지 조선화학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원달러 환율이 1,150원에서 1,100원 수준까지 있을 때 워낙 강세로 만약에 전환이 될 경우에는 수출 관련주 중에서는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의 순매수 강도가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을 좀 추려보자면 결국은 자동차라든지 IT 가전, 반도체로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앞쪽의 업종과 다소 좀 겹칩니다. 따라서 이 겹치는 업종들이 주도 업종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국내 산업재 섹터 중에서는 현재 수준에서 워낙 강세로 전환된다면 결국은 산업재 중에서는 건설주, 그리고 소재 섹터 중에서는 정유업종의 순매수 규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업종으로 추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에 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가능성과 함께 섹터를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큰 흐름은 3월에 지수가 갇혀 있으면서 중소형주 중심으로 개별 종목으로 갔는데 이제 지수가 좀 오르게 되면 혹시 또 대형주 쪽으로 축이 좀 옮겨가는 건가요? 네, 결국 지난주 목금을 본다면 사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주로 외국인들 굉장히 집중해서 사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삼성전자 1분기 어닝이 지금 일부 외국 IB, 글로벌 IB 쪽에서 1분기 실적이 한 40-50% YOY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 9조 한 2, 3천억 정도가 1분기 영업이익이 나온다면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따라서 일단 삼성전자가 일단 먼저 시작을 한다면 근본적으로 4월 달에 어닝 시즌이 시작되면 대형주 위주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3월에 중소형주가 좋았다면 일단은 4월부터는 대형주 어닝 서프라이즈 먼저 대비를 하셔야 되고요. 대형주가 좀 끝나는 4월 말 5월 정도부터는 중소형주에 대한 주목을 낙수 효과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4월에는 대형주 주도의 주식시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 전략부터 세웠고요. 키워드를 통해서 섹터별 흐름 또 관심 종목 조금 더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미국의 테슬라가 1분기 전기차 판매 또다시 신기록을 갈아치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전 세계 판매량이 18만 5천여 대를 팔았는데요.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폭스바겐 때문에 눌려있다 좀 올라오는데 이 뉴스를 좀 긍정적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네, 뭐 충분히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어차피 성장하는 시장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노이즈가 있는 상태는 결국은 단기적인 어떤 조정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LG ES 2월 출하량이 테슬라, 폭스바겐 그리고 포드양 중심으로 개선이 됐고 특히 이제 마흐 2 판매가 크게 늘어나면서 포드양 판매 성장이 두드러졌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2월 출하량이 주요 고객인 아우디 이트론이라든지 그다음에 BMW i3, 폭스바겐 이골프 등의 차량 판매가 다소 둔화된 영향을 일부 좀 받았고요. SK 이노베이션 2월 출하량은
현대차 포터 EV라든지 기아차의 봉고 EV 등의 중심으로 개선이 됐습니다. 결국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현대 기아차의 비중이 여전히 70% 이상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2차 전지 업종 주가 하락의 본질은 결국은 이제 완성차 배터리 내재화 추진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서 국내 배터리 3사의 신규 수주 감소 우려 때문에 멀티플이 하향 조정되면서 주가 하락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려의 본질이 신규 수주 감소에 있기 때문에 주가 반등의 트리거의 조건은 결국은 신규 수주 확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예상되는 반등 트리거는 삼성 SDI가 폭스바겐향 각형 배터리 수주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4월 중 예정이지만 아직은 행사명이 미정인 GM의 배터리 행사에서 국내 업체와 협업이 강한 시그널을 준다든지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이 기존 고객사양 유럽 모델 신규 수주 또는 경쟁사와의 소송 해결을 봤을 때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소재업체로 본다면 올해 내년까지 실적 눈높이가 단기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는 LNF라든지 대주전자재료 쪽으로 보신다거나 고객군이 신규로 추가되면서 당장의 실적은 아닐지라도 멀티플 상향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다소 긴 호흡으로 동아기업이라든지 에코프로, BM 정도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2차 전지 업종 내에서는 각형 원통 전체적으로 모두에서 유럽 내에서 의미 있는 어떤 수주와 투자가 예상되고 있는 삼성 SDI라든지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동아기업 정도로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드렸던 종목으로 좀 슬림할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배터리 팩 업체 가운데서는 상대적으로 좀 수혜가 있는 삼성 SDI를 언급하셨고요. 여타 이제 소재 기업들을 쭉 얘기를 하셨습니다. 2차 전지 얘기했고요.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뉴스들이 좀 쌓여 있는 게 있는데요. BTS 소속사 빅히트 이제 하이브로 이름을 바꿨죠. 아직은 이제 변경 상장은 안 됐습니다만 미국의 유명한 그 음반 레이블 회사를 이타카 홀딩스 우리가 이제 알만한 그 엔터테이너도 여기 소속되어 있는데요. 새로운 재평가를 좀 받을까? 근데 이제 유증도 또 한다 그랬잖아요. 네. 또 밸류에 대한 고민도 살짝 있긴 한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뭐 증자와 관련된 이 3자 배정 이슈는 저는 굉장히 호재라고 보는데요. 네.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상상하기 지금 힘든 일이 벌어졌죠. 저스틴 비버라든지 아리아 그란데 이런 가수들이 국내 그러게요. 업체에 또 임원으로 등재가 되는 부분 네.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실 좀 과연 이제 과거에 생각했을 때 우리가 뭐 마이클 잭슨이라든지 아주 유명한 아티스트들이 글로벌 이런 컨텐츠는 이제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주도를 해왔지만 이제 그런 아티스트들이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한국이 펼쳐놓은 플랫폼 내에서 놀겠다고 들어온 거잖아요.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1조 원에 대한 어떤 그 인수 가격 금액이 과연 비싸냐 싸냐 문제가 있지만 이게 돈이 있다고 이런 회사들을 우리가 인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돈이 있어도 국내 쪽에 인수가 될 수 없는 사업들이 결국은 이제 빅히트에서 인수를 했다는 점에서 큰 어떤 점수를 줄 수밖에 없겠고요. 이 부분에서 멀티플 상향 조정은 충분히 될 수밖에 없고요. 이런 레이블 인수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닐 겁니다. 아마 근본적인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이 추가로 지금 레이블이 이제 인수가 되면서 아마 빅히트 내로 들어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국 빅히트 같은 경우는 지금 레이블 조직이라든지 그다음에 솔루션 조직 그리고 플랫폼 조직으로 나눠져 있는데 최근에 하이브가 이제 하이브 IP라든지 하이브 360를 흡수합병하면서 상대적으로 내부적인 어떤 수식 계열화가 완전히 됐다 볼 수 있겠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BTS가 소속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세븐틴이 소속된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여자친구가 소속된 소스 뮤직 그리고 엔하이픈이 소속된 CJ ENM과 조인트 벤처인 빌리플랩 그리고 일본 내에서 아티스트를 발굴하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재팬 INC라든지 그다음에 TNJC 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코가 소속된 코즈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레이블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레이블이 더욱더 확대되고 있는 것이 이번에 1조 원의 인수에 대한 의미가 있고 추가적인 레이블 인수는 충분히 가능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지배구조 개편과 더불어서 레이블 인수는 상당히 멀티플 상향을 강력하게 이슈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겠고요. 따라서 이제 지금 비유기적인 성장을 통해서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소스 뮤직 그리고 코즈 엔터테인먼트 등의 다양한 레이블 확보가 되면서 아마 추가적인 형부 확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아마 목표주가 상향 조정이 추가로 지금 아마 하우스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단순히 지금 저스틴 비버나 이런 아리아 그란데가 들어왔다는 게 인수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파생되는 굿즈라든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걔네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내 레이블로 들어왔다는 점은 굉장히 큰 파급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있던 레이블 관련된 전체적인 어떤 플랫폼에 대한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는 아마 빅히트에 대한 중장기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이 상당히 풀릴 수 있는 국면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네. 목표가 한 35만 원까지 증권사에 들어올리고 있는데요. 근데 예상 PER로 기준하면 지금 이제 예상 이익을 기준하면 PER은 50배 되거든요. 사실은 이제
얼마만큼 이제 밸류를 줄 수 있을까가 고민인데요. 그런 것들은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하신 거군요. 네, 실질적으로 지금 이번에 이제 인수한 그 회사에 대한 밸류 가치가 또 추가적으로 업사이드가 예. 있는 상황이고 아마 이렇게 레이블이 추가된다면 아마 빅히트 같은 경우는 연간 영업이익단이 뭐 5천억 원 뭐 충분히 그냥 넘을 수 있는 구간이기 네. 때문에 이런 국면에서는 결국은 지금 현재 PER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이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향후의 성장성이 도모된다 했을 때는 이 플랫폼 가치까지 간다면 결국은 단순한 기획사가 아니라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가치를 받을 수 있고 또 추가되는 어떤 영업이익단이 이제 결국 1, 2년 사이에 굉장히 급박하게 성장을 한다면 결국은 밸류에이션 부담까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볼 수 있겠고요. 단순히 이제 3자 배정 때문에 뭐 주가 부분이 희석된다는 부분들은 아주 이제 단기적인 이슈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라서 이제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빅히트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조금 플랫폼 기업, 오히려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단순한 기획사기보다는 IT 그렇죠. 기업으로서 네. 보기 시작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기존에 이제 그 기획사 3사까지도 조금 멀티플 상향 조정이 되는 어떤 릴레이팅의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는 아마 다른 기획사들까지도 좀 같이 보셔야 될 아마 이슈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빅히트가 좋은 뉴스를 주말에 이제 하이브죠. 하이브라는 단어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데 좋은 뉴스를 줬고요. 세 번째 키워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앞서 말씀드린 키워드 가운데 중요한 게 이제 외국인인데요. 외국인이 다시 돌아올까?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지난 주말에 나타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편입, 반도체주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흐름 읽어주십시오. 네, 과거가 이제 우리 산업 쪽에서 본다면 그 글로벌 패권은 이제 유가, 그러니까 정유에서 글로벌 패권이 있었고요. 네. 지금은 이제 이 유가, 그러니까 정유에서 패권이 완전히 이동돼서 반도체로 이제 글로벌 패권이 완전히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네. 반도체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국가의 어떤 패권이 달라진다고 봤을 때 이번에 이제 그 백악관에서 이제 삼성전자를 불러서 이제 뭐 회의를 같이 하자고 할 정도로 지금 중국을 포함한 미국 시장도 결국은 글로벌 패권이 이제는 정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이슈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그뿐만 아니라 일단 최근에 어떤 반도체 섹터에 대한 어떤 그 추이를 보더라도 메모리 3월 달에 어떤 반도체 수출액이 81.4억 달러로서 MOM, 그러니까 2월 대비해서 13.1% 증가했습니다. 2018년 11월 이래 최대치 증가를 기록했다는 점이 아주 고무적인 것 같고요. 비메모리 수출액이 MOM 8% 증가한 데 비해서 메모리 부분들이 차장님 잠시만요. 네? LG전자 오늘 이사회에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공시가 좀 나와서 여기 잠깐만 좀 전해드리고 갈게요. 예측은 했었던 건데요. 예, 휴대폰 사업 중단하겠다고 공시를 했고 생산 및 판매를 종료한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시장에 예측이 됐던 거고요. 예, 그 인력 재배치라든지 혹시라도 이제 매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어떤 또 사업자에게 이걸 좀 매각하느냐 이런 건데 그런 얘기까지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고요. 공식적으로 시장에서 예측했지만 모바일 사업 철수를 공식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얘기 좀 전해드렸고요. 지금 이제 반도체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 이어주십시오. 네. 네, 이제 메모리 사업 부분이 결국은 전월 대비 16.5%로 대규모 증가를 주도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MCP라든지 D램이 특히 강세를 보였다는 것인데요. 결국 이제 지금 3월 21일부터 31일까지 D램 수출액은 6.6억 달러로서 전월 대비 46.5%나 급등세를 기록했고요. 3월 전체 D램 수출액은 17.9억 달러로 전월 대비 16.9% 급등. 이게 2019년 4월 이래 최대치를 월간 기록했습니다. 수출국 대부분 이제 MOM 증가한 가운데 대남과 베트남향 어떤 그 수출액이 역사상 최대치 경신했는데 이게 중국향 모바일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유가 생기는 것 같고요. 올해 2분기 서버 D램 계약 가격이 아마 전분기 대비해서 20% 이상 급등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4월부터 D램 수출액은 굉장히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MCP 같은 경우도 2월 춘절, 중국 춘절 효과, 기저 효과 그리고 조업일수 영향으로 수출액이 증가를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3월 현재 MCP 수출액은 25.3억 달러로서 전월 대비 18.7% 증가. 이게 2018년 3월 이후 최대치를 또한 기록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중화권 수출액의 MOM 30% 이상 수출 성장이 되면서 주도를 한 상황이고요. 아마 메모리 수출액 증가세가 3월도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서버와 모바일향 메모리가 중첩이 되면서 결국은 강한 가격 상승이 촉발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고요. 아마 이제 말씀드렸던 2분기 계약 가격은 아마 1분기 대비 두 자릿수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월부터 강력한 수출액 증가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전 사이클의 경험상 수출액이 전월 기준으로 연속 3개월 이상 상승세를 보일 때는 빅사이클로 진입한다는 것이 과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이 4월부터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메모리 반도체 수출額추이 그리고 강한 연관성을 보이는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지난주 하반에 전체적으로 지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샀다는 점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반등 구간 충분히 구경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 따라서 낙수 효과를 나타내는 장비 업종에 대해서 뭐 테스라든지 유준테크, 그다음에 동진세미캠이나 원익 기업들에 관련된 부분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LG전자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MC 사업 부분 철수한다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일시적으로 거래 정지가 들어갔네요. 왜냐하면 이제 그게 사업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기 때문에요. 10시 29분에 지금은 거래 정지가 들어가서 10시 59분에 해제가 되네요. 예, 한 30분가량 일시적으로 공시 내용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시장 키워드들 그리고 전략들 돈 잘 버는 증권맨에서 점검을 해봤습니다. IBK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차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